지난해 중학교 3학년이던 소희에겐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합성된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놓고 근데 저인 척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애가 성희롱을 하고 있다. 해외 SNS 사이트에 소희 양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치 소희 본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된 SNS에서는 매일같이 음란한 합성 사진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소희의 친구들까지 이 계정을 보게 됩니다. 소희 얼굴에 남자 성기를 합성한 사진을 SNS 대문에 걸어놓고 성관계를 유도하는 듯한 글을 남긴 범인. 그는 소희에게 협박 섞인 메시지도 보내옵니다. 그 자기 질문에 대답을 해줘라. 아니면은 제 도용된 사진을 인터넷에다 뿌리겠다. 그렇게 협박도 했었고 유포를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제 친구랑 같이 제 사진이 올라왔나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부모님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고민을 소희는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7명의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단체 채팅방 친구들은 한마음으로 소희를 괴롭히는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친구들에게 의지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던 소희.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뒤로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먹었다가 물까지 다 올리고 며칠 동안 배 아파하고 무조건 하는 말이 그냥 엄마 역겹고 더러워. 결국 딸이 당한 성범죄를 알게 된 부모님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몇 달간의 추적 끝에 올 초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같이 나오고 그리고 특히 2학년 때 같은 반이라서 매일 연락할 정도로 친했었어요. 소희 사진을 음란 사진으로 합성해 유포하고 성희롱 글을 올린 사람은 소희의 절친 8명이 함께 모여있던 단체 채팅방 멤버 재진이었습니다. 다 같이 범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던 그때 어차피 범인을 찾기 힘들 거라며 그냥 잊고 지내라던 재진이. 나중에 저한테 걔네로 장난으로 그랬다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왜 본인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사실 걔가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샀어요. 1학년 중후반이요. 그런데 그런 짓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근데 저도 걔가 한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집에 몇 번 찾아왔어요. 가해자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학생은 밖에 있었나? 그러면서 오셔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재진군의 부모님도 여러 차례 사과를 해 결국 합의를 하고 형사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써줬다는 소희네 가족. 또 아이다 보니까 제 인생을 망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애기 아빠랑 이야기를 해서 그냥 태아도 날리고 전화 보내는 걸 하고 저는 이제 합의를 보면 모든 게 그냥 저는 이제 다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재진이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애들이 왕따를 시킨, 이제 약간 쉽게 말하면 왕따지. 이게 걔를 좀 이제 힘들게 했다. 그런 거로 폭력을 신고를 한 거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딸을 통해서 여러 명의 친구가 가해자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분해서 선처를 호소했던 재진이네 가족은 왜 용서를 받은 직후 태도를 바꾼 걸까? 재진이의 아버진 성범죄 사건 당시 재진이를 변호했던 법률 대리인에게 새로운 문의를 해왔답니다. 아버님이 안 그래도 저희한테 전화가 한번 오셨었어요. 이게 그 걔네들을 단톡방에서 떠돌림 식으로 한 애들은 그건 어떻게 처벌이 안 되냐. 솔직히 가해자를 저희가 변호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피해자를 고소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는 좀 저희 입장에서도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건 못할 짓이기 때문에.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에 도움 주기를 거절했다는 변호인 측. 하지만 재진이의 부모는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 네, 여보세요? 그 학생, 아빠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학폭위 신고가 돼서 우리가 학폭위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내가 그 학생만 가지고 있을 때는 미안하죠.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또 별도로 딴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소희 부모님의 연락을 받지 않던 재진이의 아버지는 제작진과의 만남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3월 11일 날 경찰서 확인하고 나서 3월 15일 날 저녁부터 이제 애들한테 문자 태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성범죄자
성범죄자 박멸하러 가자. 구경 가세요. 성범죄자 보세요. 학교 내에서 전부 다 성범죄자를 당연히 다 찍어버리고. 얘는 평생 성범죄자였어. 17살인데 이제 죽을 때까지 성범죄자였어.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죠. 복도 그게 교실 앞에 복도에 애들이 꽉 차 있었고 계단 내려가는 데까지 잘 가나 막 무서워서 막 하는데 별 얘기들 다 교실 건물 나와서 정문까지 가는데 창문이 거기서 열리더니 애들이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들은 장난이었던 거지. 아무 죄의식도 없고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약을 먹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디에 글을 쓰든 간에 조심하라고. 누군가는 니들이 얘기하는 걸 캡처하고 있다. 주의 주는 거예요. 남잔 아들에게 도를 넘어서는 비난이나 욕설을 한 친구들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재진이에게 피해를 입은 소희는 왜 신고를 한 걸까? 정말 사과하고 싶었어요. 이런 학생한테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얘기만 안 해줬어도 얘가 사진을 보내는 앞에 성의 붙은 장난이었다 치면은 얘네들도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가 죄를 지어서 벌 받아라 이거예요. 가족 입장에서는 복수라고도 느낄. 그쵸. 그 사람들의 입장에는 복수고요. 저는요 완전히 별개로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희를 신고하는 건 조금 망설여졌지만 소희가 아이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서 따돌림 주동자로 신고했답니다. 합의 덕분에 기소유예가 난 거잖아요, 사실은. 합의 덕분은 합의라는 거는 일단은 일에 대한 진행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셨으니까 합의하고 다 들어가긴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학교 친구들한테 나가는 당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도 다녔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이점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그냥 어떤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기준은 뭘로 보면 딸 어차피 내 새끼니까 내 새끼 기준을 보게 되는 거고. 하루아침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같은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학교폭력위원회 역시 이 상황이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입장에서는 저희는 학폭은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먼저 우선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요청했으니 이게 많아요. 저희가 이런 건이 어떤 애들이 저희가 이제 가해자가 됐어요. 한마디 말 한마디 했거든요. 뭐 계약 섹스. 나 저것 때문에 정신상에 피해지고 충격을 받았어. 학폭으로 신고해. 이게 부모들이요. 걸고 그래요. 악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복이라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보복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들이 많이 있죠. 아주 심각하고. 소인 자신이 당한 일을 함께 걱정해주고 또 함께 화를 내주던 채팅방 친구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걔네들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어쨌든 저랑 관련된 일로 인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 일을 저에 관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지 잘못은 알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게 친구들의 가해자로 신고를 하면은 그게 좋을까 편한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죠. 초중학교를 함께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 함께 진학한 8명의 친구들은 서로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부르며 날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왜 합성사진으로 고통받은 소희의 몫이 되어야 하는 걸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